진짜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엄청 절저히 해주시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근데 안 되더라고요. 언제 돼? 막 이러면서. 띵야!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마리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옛날인데 2003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한국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가까운 옆에 있는 이 나라잖아요. 일본과 한국이. 일본과 아주 좀 분위기가 그래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초딩이었으니까 좀 냄새도 좀 달랐어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의 공항에 도착하면 이런 냄새가 나고 한국에 도착하면 이런 냄새가 난다.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가 들리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1년 만에 한국에 일본에서 돌아온 거라 딱 1년 전에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타고 1년 만에 한국에 가는 비행기에 다시 탔습니다. 일단 아주 공항 자체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되게 조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어디 나라 좀 다 갈 수는 없지만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약간 가족분들이라든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나 다양하게 많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행 나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 전남친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되게 환영해줬어요. 이렇게 해줬어요. 저는요 일단 비자가 좀 특이한 비자예요. E6 비자라는 이런 유튜브나 모델 활동을 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발급받는 비자를 받고 왔는데 요즘 그런 관광 비자가 일본에서 한국에 돌아올 때 관광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원래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는데 다 이렇게 참았던 일본의 젊은 나이 아니면 40대 50대 여자분도 되게 많았는데 관광 비자를 발급하려고 도쿄 영사관 지역마다 다른데 저는 도쿄 영사관에다가 다 줄 서서 관광 비자를 받는 거예요. 엄청 그냥 1000명 딱 제가 갔을 때는 딱 1000명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돌아갈 때쯤에는 그 다음 날 거 있잖아요. 26시간 전에 그 다음 날에 신청을 하는 비자 사람들이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다 새벽에 가도 안 돼요. 그 전날에 밤부터 줄 서야지 발급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 줄을 몰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상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 친구들이 다 관광비자 따려고 하니까 제 주변 친구가 그렇게 한다는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청을 막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다행히 거기 영상한 사람들이 관광비자랑 그런 비즈니스 비자, 학생 비자 다 나눠서 해주셔가지고 저는 줄을 안 서도 있었거든요. 일단 그런 관광비자가 필요해서 사람들이 줄 섰던 거 그날에. 근데 지금은 그 날짜에 맞춰서 한국에 가는 날짜에 맞춰서 이 날에 신청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눠져 있어서 이제 그렇게 줄을 쓰는 필요도 없고요. 예약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7월 달에. 그리고 관광비자 모든 비자를 발급받고 갈 때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백신 증명서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백신 증명서가 없어 폐지되는데 PCR 음성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을 해야 돼요. 근데 영문으로 받을 때 거의 원래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증명서 한 장에 그렇게 많이 돈 들고 최근에 되게 저렴한 데에서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막 거의 5만 원 정도 있으면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본 자체가 되게 아날로그 스타일이라고 하면 될까? 아날로그를 어터리를 쓸 때도 뭔가 모든 거 거래를 할 때도 그렇고 아날로그를 되게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본을 출국할 때는 정의로 된 증명서가 무조건 필요해요. Q코드는 이때 필요 없고 그 음성 증명서가 필요할 때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증명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 약간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그런 외국 증명서가 컬러로 나와요. 그렇게 됐을 때 저 일본인 제 인식은 그냥 컬러 그대로 나온 거를 공항에 가져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흑백이면은 그 인정을 못 받을까봐.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흑백이 아니면 컬러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인쇄해 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럼 뭔가 증명서나 그런 거를 발급할 때 최대한 컬러로 저는 하려고 해요. 제대로 나온 그대로. 혹시 모르니까. 딱 한국에 들어올 때 Q코드라는 게 있어요. 사이트 같은 게 있어서 Q코드에 약간 음성 증명서 같은 거랑 그리고 공간 상태 그리고 여권번호 막 이런 거 싹 다 이렇게 미리 적어놔서 QR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QR코드를 터치하면은 바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처럼 이렇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금방 돼요. 1분
1분 만에 바로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정리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서류를 보여줘야 되고 하니까 다 외국인들은 미리 QR코드를 작성해가지고 다 들어가더라고요. 일본도 비슷한 약간 MySOS라는 약간 똑같아요. 그것도 응선증명서를 거기에 제시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 아까 말했던 일본에 좀 아날로그식으로 한다라는 거에 좀 관한 건데, 일단 제가 살아서 집을 나갑니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정리로 편지같이 이렇게 집주인이랑 부동산한테 나가겠습니다 라는 거를 정리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는 거를 편지처럼,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진짜 아직도 좀 일본은 그런 게 아날로그 부분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편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빠르고, 예를 들어 이메일로 그냥 메시지로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아무래도 일본에 돌아와서 혼자 다시 생활을 하다 보니 되게 업무 처리가 빠르고 편한 한국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일단 제가 1년 전에 한국에서 일본에 입국할 때는 되게 검사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엔 되게 민감했다 보니까 업무 처리도 되게 엄청 많이 길었고, 일본에 도착하고 막 한 2시간 반, 3시간 만에 이렇게 밖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좀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서 일본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확실히 엄청 업무가 빠르더라고요. 또 업무도 다 빨라요. 엄청 빨라졌어요. 그냥 Q코드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은 하나하나 업무를 처리를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Q코드를 외국인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걸로 진짜 되나 싶어가지고 엄청 걱정을 했어요. Q코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캡처해가지고 그냥 캡처된 거를 그냥 보여줘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엄청 걱정됐지만, 그 QR코드 등록하는 것도 엄청 빠르게 돼가지고 막 빠딱 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엄청 빨리 엄청난 속도로 들어갔어요. 침도 이렇게 나오는 게 빠르고 한국 자체가 땅! 이렇게 나오죠. 은행, 우체국 이런 데에서 많이 업무 처리가 빠르다는 거를 한국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소리인지 자세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일본에서 혼자 1년 전부터 이렇게 살았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그때 약간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막 일주일,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서류가 발급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일본 자체가 되게 약간 서류를 발급할 때 되게 느려요. 엄청 느려요. 근데 한국은 막 하루 만에 되거나 하잖아요. 좀만 기다리면 바로 발급되거나 하니까 그런 부분에 되게 놀랐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엄청 절저히 해주시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근데 안 되더라고요. 언제 돼? 막 이러면서 좀 빨라요, 한국 자체가. 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약간 카드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요. 어디 쇼핑할 때 쓰는 카드들 발급하는 거에 정말 시간이 걸렸거든요. 오늘은 한국 공항에서 경험한 일자리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과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저를 잘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